자, 7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제목, 요즘에 서울의 달 같은 서민 드라마를 안 만드는 이유. 혹시 옛날 드라마 중에 서울의 달이란 드라마 아십니까? 이거 아시면 좀 아재인데. 아신 분 있습니까? 서울의 달. 이 드라마 나온 지가 이제 거의 30년 다 돼가네요. 이게 1994년에 나온 드라마예요. 아시네요? 그럼 40대네, 40대. 이 드라마가 좀 드라마에서 굉장히 유명한 작품이죠. 왜 유명하냐 하면 배우들이 지금 잘 나가죠. 여기 나왔던 주인공이 한석규 씨하고 최민식 씨, 친구로 나오죠. 이 드라마 스토리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최민식 씨가 이제 충청도에 사는 촌놈으로 사투리 쓰죠. 그리고 고향 친구로 이제 한석규 씨가 나옵니다. 최민식 씨가 이제 시골에 살아서 이제 아가씨가 없다 보니까 일자리 못 구하다 보니까 이제 한석규가 먼저 서울에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친구니까 서울에 가서 좀 일자리 좀 구해달라 해가지고 돈하고 이제 신분증 다 챙겨가지고 간단 말이야. 서울에 가가 보따리 싸가지고 갔는데 이제 한석규가 이제 최민식 등쳐먹으려고 돈하고 있잖아요. 다 챙겨가지고 가버리죠. 최민식이 빡쳐가지고 결국엔 잡으러 가죠.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같이 살게 됩니다. 왜냐하면 최민식이 이제 최민식 씨가 그쪽 이름이 뭐지? 춘배. 춘식인가? 춘섭이, 박춘섭이고, 한석규 씨 이름이 이제 김홍식이에요. 예. 한석규가 이제 친구 등쳐먹어가지고 그 돈 가지고 이제 자기가 이제 빚진 거 있잖아요. 빚진 거 갚고 차를 뽑잖아요. 차를 뽑았는데 이제 최민식이 이제 찾아가지고 돈 달라고 하니까 나 돈 없다. 그러면 나 너한테 돈 받을 때까지 너하고 같이 살아야겠다 해가지고 한석규가 기거하고 있는 달동네 주택으로 들어가서 같이 사는 내용으로 시작이 됩니다. 이거 정확하죠 이거? 하도 많이 봐서 다 배웠어 이거. 이런 스토리인데 이런 스토리가 옛날에 많아요. 보통 이 서울이라는 도시가 지방에 상경하실 분들이 많습니다. 서울이 뭐 인구가 1000만이지만 7, 800만은 거의 지방 사람이에요. 서울대 순수한 어떤 토종분들은 많지가 않아. 그만큼 이제 지방 사람들이 와가지고 토전을 많이 잡은 곳이죠. 드라마 배경이 어디냐 하면 서울의 달 드라마 배경이 지금은 굉장히 땅값이 무지하게 오른 곳입니다. 어디냐 하면 성동구 옥수동과 금호동이에요. 거의 준 강남이나 불리우는 제2의 강남이나 불리는 곳입니다. 거기가 이제 서울의 달 찍을 당시에는 굉장히 빈민촌이었어요. 네, 빈민촌입니다. 그래서 성동구가 이제 재개발 하기 전에 아파트 하나도 없는 그냥 산꼭대기에 그냥 이제 집만 있는 그런 배경을 볼 수 있어요. 옛날 서울 이제 빈민촌의 어떤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옛날 드라마 보면 그런 이제 어떤 느낌이 뭐냐 하면 저도 살았거든. 그런 달동네가 살았는데 현실 고증을 정말 잘했어요. 옛날 드라마가 보면 어떤 걸 잘했냐 하면 옛날에 드라마 보시면 샤워실이 없습니다. 옛날 주택은 샤워실이 없어가지고 샤워를 하려면 목욕탕을 갔어야 했습니다. 그 화장실이 집 안에 있는 게 아니라 밖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아침에 화장실 가면 줄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화장실은 푸세식이고 한 번 갔다 오면 냄새가 다 비겨가지고 장난 아니고 수도가에서 이제 세수하고 그랬습니다. 세수하고 양치질하고 옛날 드라마 같은 거 보면 이제 그런 배경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약간 서울의 단이나 이제 머나먼 나라 아니면 이제 파랑새에 있다 이 드라마 보시면 약간 옛날 모습 옛날의 어떤 정치를 느낄 수 있어요. 옛날 90년대 서울에서 저렇게 살았구나. 힘들게 사신 분도 많구나. 나도 저렇게 살던 적이 있었지. 서민의 삶의 모습을 그대로 좀 옮겼습니다. 좀 놀래요. 그만큼 드라마를 만드신 분들이 노력을 많이 했구나. 드라마 만들려고 굉장히 현장 접수도 많이 하고 서민의 삶을 재현하려고 세트장도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근데 요즘의 드라마를 보면 좀 그런 노력이 안 보여요. 그냥
요즘 드라마는 서민의 삶이 뭔지를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옛날 그 서울의 달 같은 드라마가 좀 나왔으면 좋겠어. 요즘의 드라마는 서민의 삶보다는 부자들의 삶만 보이잖아요. 복중주택 같은 거. 너무 뻔한 스토리로만 하다 보니까 별로 몰입이 안 되고 보고 싶지도 않아. 그러다 보니까 공감되는 것도 없어요. 언제부턴가 이런 좀 옛날 드라마가 좀 그립더라고요. 많이 많이 그리워요. 그래서 사람들이 요즘에 좀 드라마를 많이 안 보는 것 같습니다. 저는 작가분들이 좀 생각이 있으면 현실 고증을 제대로 해서 좀 작품을 만들어주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요즘엔 너무 그냥 판타지인 것 같아, 판타지. 현실의 옷을 입은 판타지. 현실에서도 도저히 등장하지 않는. 사실 요즘에 드라마가 좀 문제가 많은 게 부자들의 삶이라고 하더라도 부자들이 뭔지 몰라. 사실 현실 고증에서 요즘 드라마가 문제가 너무 많아요. 사실 부자들의 삶을 보여주는 것도 저게 부자들의 삶이 아니에요. 솔직히 엄밀히 말하면. 엄밀히 말하면 작가나 일반 사람 부자들의 삶을 몰라요, 정상이. 왜냐하면 부자분들은 굉장히 보안이 철저하기 때문에. 보안이 철저하기 때문에 부자들의 삶도 어떻게 보면 내피셜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근데 엄밀히 말하면 부자들의 삶을 몰라야 정상 아닌가? 왜냐하면 부자들은 노출 안 합니다. 보안이 철저해요. 일반 사람들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들어보면 옛날에 세트장을 재탕을 해요. 리니님 뭔지 아실 거예요. 요즘에 이제 일일 드라마나 그런 막장 드라마 보시면 그냥 있잖아요. 세트장이 예전에 썼던 거 그대로 씁니다. 그냥 인테리어만 새로 하고 소품만 몇 개 바꿔놓고 나왔던 분들도 계속 나와. 그러니까 그냥 우려먹기예요, 우려먹기. 정성이나 노력 같은 게 뭔가 빠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별로 몰입도 안 되고 재미도 없어요. 뭐 그거를 아마 만드신 분도 아실 것 같은데 좀 아쉽습니다. 요즘 드라마 같은 경우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국 자체가 대다수 국민들을 우민한 정책, 대중들을 어리석고 멍청하게 만들어 객관적이고 현실적인 생각과 논리를 갖지 못하도록 우매하게 만드는 미디어 정책으로 우도하고 있어요. 라고 적어졌습니다. 근데 그거 아실 거예요, 리니님. 문제가 뭐냐 하면 이게 전문 세스장 쓰는 게 문제가 뭐냐면 이게 약간 양산형이라고 해야 되나? 약간 양산형 드라마를 양산한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했던 드라마를 그냥 재탕하는 느낌? 요즘에 보면 드라마도 기존에 활동하신 작가분들 한 3, 4명이 돌아가면서 작품을 만들다 보니 거기에요, 이게. 배우들도 그냥 나왔던 분들 계속 쓰다 보니까, 중견 탤런트 분들 계속 쓰다 보니까 거기입니다. 차별화가 전혀 안 돼요. 특히 KBS 드라마가 유독 그렇죠. 그 전에 봤던 게 또 봤던 거고, 또 봤던 거 같고, 막 그런 느낌 듭니다, 이게. 별로 차별화가 안 느껴져. 그리고 확실히 느껴지는 게 뭐냐 하면, 방송국이 어렵구나라는 것도 많이 느낍니다. 이걸 리리님 공감하실 거예요. 뭐냐면, 방송국이 돈이 없구나. 돈이 없구나라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이게, 방송국도 이게 그런 거예요. 왜 자꾸 재탕을 하는지 아세요? 투자가 안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방송국이 돈이 안 됩니다. 사람들이 이제 안 몰리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막장 드라마 가성비는 좋아요. 왜 가성비가 좋냐? 세트장을 재탕하면 됩니다. 배우를 기존에 썼던 걸 쓰면 되고, 스토리 조금만 각색해서 만들면 돼. 그래서 보면 요즘 막장 드라마가 이제 비슷해요, 내용들이. 그래서 요즘 드라마가 돈이 안 돼. 돈이 안 되다 보니까 TPL 떡질을 하죠. 외주가 많이 늘어났다는 것은 드라마 작품 안에 간섭할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외주의 지원을 많이 받는다는 건 좋은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보통 드라마를 만들어라도 작가의 주관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스토리를 짜가지고 그대로 이제 배우들이 거기서 참여해서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외주가 들어가면 외주에서 간섭이 들어가요. 우리가 투자했으니까 우리가 시킨 대로 해줘. 우리 제품 넣어줘. 우리가 원하는 대로 좀 드라마 만들어줘. 이런 식으로 요구가 들어와. 그러면 내용이 중구난방 돼버려. 작가가 원하는 대로 스토리를 짤 수가 없어요, 이게. 옛날에는
옛날 드라마 만들 때는 작가분들이 거의 법이었습니다. 대빵이었죠. 그러니까 작가들이 원하는 대로 가다가 뭐 작가가 만약에 마음에 안 들어. 그럼 작품 안 찍고 나 배째 나 안 한다. 그래서 굉장히 까다로운 그런 감독이나 작가분들 많았잖아요. 그분들이 만약에 뭐 안 찍는다 해버리면 배우도 일을 못 하는 거야. 그래서 막 높은 시대 와가지고 막 그 감독이나 이제 작가분들 막 설득하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지금 방송국 자체가 모르겠어요. 정말 대중들을 위한 것인지, 정말 대중들이 필요한 것인지 모르겠는데, 방송국이 좀 요즘에 보면 좀 물음을 판다는 느낌이 들 수가 없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지금은 드라마가 보는 사람만, 보는 사람만. 보는 사람 보고, 약간 드라마 입장도 보면, 이제 방송국 입장도 그래. 어차피 대중들이 잡는 건 실패했기 때문에, 그냥 기존에 보던 사람들은 잡자. 이런 식으로 가는 것 같아요. 방향이. 그러니까, 아마 주부인데 아마 드라마를 많이 보실 거예요. 주부인 취향대로만 딱 만드는 거야. 그래서 지금 보면 옛날에는 아침 드라마, 일일 드라마, 연속극의 차이가 있었는데 지금 다 똑같아 이게. 아침 드라마나 주말 드라마나 일일 연속극의 차별이 없어요. 이걸 누가 좋아하겠어? 주부인 좋아하잖아. 주부인들 좋아하는 취향대로 딱 만들어버리는 거야. 그 드라마가 그 드라마 같아 이게. 그래서 옛날에 아침 드라마 스타일 있었고 그 일일 드라마는 일일 드라마 스타일 있었고 주말 드라마는 주말 드라마 이제 스타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스타일 자체가 없어졌어요. 그냥 특정 이제 취향만 딱 보라고 만든 것처럼 그렇게 해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대중화하는 데는 완전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OTT로 수익을 얻는다고 하는데 OTT가 수익이 안 됩니다, 리니님. OTT가 수익인 건 처참합니다. 넷플릭스의 한 100분의 1도 안 돼요. 순이익이. OTT로 수익을 얻는다고 하지만 OTT도 드라마를 좋아야 보는 거지. 돈 내고 보는 거 아니야. 돈 안 됩니다, 저거. 냉정히 말해서. 지금 뭐 넷플릭스 있잖아요. 디즈니 발끝에 떼도 못 따라갑니다. 어떻게 보면 방송국이 어떻게 보면 지금 좀, 좀 내려가는 것 같다는 느낌이 지울 수가 없어요. 근데 이렇게 된 거는 방송국 책임이 큽니다. 방송을 만드는 그 방송을 만드는 분들이 책임이 커요. 왜냐? 자기들이 이렇게 뭔가 우밀하게 만들다 보니까 뭔가 좀 작품 자체에 충실하지 않고 이상하게 만들다 보니까 사람들이 다 빠져나간 거예요. 이미 빠져나간 사람들 돌아오지 않습니다. 예능도 그래. 예능도 뭔가 현실에 맞게 보여주는 게 아니라 뭔가 각색을 해가지고 시나리오 짜가지고 보여주다 보니까 그리고 예능 같은 경우에도 뭔가 모든 사람이 다 공감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특정 계층만 공감할 수 있도록 굉장히 피향적으로 만들다 보니까 그 반대되는 분들을 볼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보면 방송국에서 만든 모든 것들이 현실성을 찾기가 힘들어요. 이런 어떤 방송국 미디어를 보는 절대적인 사람들이 현실을 사는 사람들인데 현실에 도움이 안 되는 것들 만들다 보니까 현실을 열심히 사는 사람들은 볼 이유가 없는 거야, 이게. 시간도 남아 도는 게 아닌데. 그래서 지금 남아있는 사람들도 얼마나 남아있을지 모릅니다, 이게. 그래서 방송국도 제가 알기로는 존폐 위기라는 말이 계속 나와요. 앞으로 경제가 어려워지면 방송국도 경영난에 시달릴 겁니다. 경영난이 많이 시달릴 거예요. 왜냐, 방송국 돈 안 되거든요. 돈 안 돼요, 이게. 사실 예전부터 방송국이 좀 위기긴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방송국 자체가 뭔가 본인들이 가진 어떤 문제점 해결하지 않으면 성장은 없습니다. 후퇴만 있을 뿐. 그렇기 때문에 방송국 자체가 좀 메타인지를 해야 되지 않을까. 각성을 해야 되지 않을까. 좀 기본에 충실해야 되지 않을까. 이 생각을 합니다. 옛날에 서울의 달을 만들던 그 시절처럼. 옛날 드라마는 찾는 사람이 있어도 요즘 드라마는 찾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옛날 예능을 찾는 사람 있어도 요즘 예능을 찾는 사람 없을 거예요. 자, 이상으로 7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